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대전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약상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굿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대전시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능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잘못된 것도 있으면 네. 이따가 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의상학과를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배재대 대학원에서 원예 조경학과 이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셨고요. 중원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역임하셨고 20대 대선에서는 대덕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대선 승리 일조를 하셨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의정활동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대전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해서 3건을 원안 가결시키셨군요. 그리고 시정질문, 영재교육 활성화, 그리고 병설 유치원 교사 수 대비 적정 기준 관련돼서 이렇게 시정질문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요. 2023년에 농협중앙회에서 감사패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 제14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주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활동도 많이 하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정치는 좀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년이 좀 안 됐을 거예요. 2016년경 이제 정영기 전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때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분의 매력에 좀 매료되어서 그러시군요. 정당 생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정치인도 봐왔고 많은 이제 그 의정 활동하시는 분도 봐왔는데 그래도 그분이 하시는 그 정치에 좀 맞다, 그분이 정치에. 그래가지고 내가 바라는 이제 꿈꾸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용기를 내서 정식으로 입문하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권유는 정영기 전 의원께서 하신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시군요. 그 대전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계 교등학교와 작은 학교 활성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보통합 전당 조직 구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전 시민의 어떤 대전시의 100년 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 활동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 2년여간의 의정 활동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장동초등학교가 이제 올해 신입생이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떠나야 되시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이 지역권을 풀어서 올해 3명을 더 이제 입학생을 받아갖고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색 사업으로 이제 골프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유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좀 그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작년 3월이었죠. 벌써 이제 1년여가 지났는데 한국타이어 대전공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 제가 의원님 보도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좀 근본적인 대책은 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원님? 한국타이어는 대전시와 대덕구에 많이 이제 기여를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이제 찬반이 대립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일부 이제 반은 주민들은 이제 그 한국타이어로 인해서 잦은 화재나 또 환경 오염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전해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대전시와 대덕구에 기여한 것도 있고 지역 상권을 또 거기 3부대로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치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과 이제 대덕구청 등도 많이 이제 첨예하게 그 간담회도 많이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대립 가게에서는 계속 이제 평행선만 달릴 뿐 해답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한국타이에서 친환경 제품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그 체제를 구축하고 그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친환경 단지로 변모하는 게 대안이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또 시장 상인이들인지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를 좀 생각할 수밖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답을 찾기가, 해법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일이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좀 변모하는 방향을 좀 모색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러시군요. 그 대덕구에 대한 현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대덕구 의원님들, 중구 대덕구 의원님 만나려 할 때마다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늘 소외론이라는 이야기가 좀 뒤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들어서는 좀 대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이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예. 이제 지금 대덕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경영에서는 좀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7, 80년대에서는 이제 대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어요. 대하동 이제 산단을 필두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덕 주민은 언제나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 이미 많은 주민들이 떠났고 또 떠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원도심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덕구는 원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시도뿐만 아니라 확실히 정책과 예산 투입, 또 지금 신탄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산과 이제 그 주민 복지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돌아오는 도시, 뭐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또 꿈이고요. 그다음에 출생률 같은 경우는 그 5개구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이번에요.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그래서 서로가 더 노력을 한다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대덕구가 원도심인 적이 없다 말씀은, 그러니까 대덕구가 중심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소외된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사업하자 이제 그 발전했던 주인인데 원도심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대덕구가 원도심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니까. 예, 그거는 원도심이 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라는 그 생각을 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도심이라고 그 사업 자체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해석하면 되겠군요. 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대의명분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왠지 뽑기를 잘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든 학교 끝나면은 이런 뽑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긴장 좀 되실 텐데요. 저희가 많이 됩니다. 전혀 사전에 의원님과 상의 없는 질문지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주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 예. 재밌는 질문이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5분 정도 면담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만난다면 생각도 못 해본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 했던 게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럭키 프라자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지하화해서 이제 뉴타운 이제 복합 쇼핑몰이죠. 그렇군요. 대덕은 또 극장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공약 부분들을 좀 간절히 원하니 꼭 지켜달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대선 공약 얘기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은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원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힘드네요.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질문인데요. 혹시 의원님 로또 가끔 사시나요? 가끔 삽니다. 자, 상상만 해도 좋은 질문인데요.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0억 원이 생길 경우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집을요? 네, 아직도 제 집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집이라면 아파트일까요, 주택일까요? 저는 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러시군요.
꼭 되셔서 주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되게. 예, 감사합니다. 예, 훈훈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으시죠? 이것도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꼭 여쭙고 싶습니다. 대전시의회로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당부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이제 출입 기자분들이 좀 되게 참 조언도 많이 해주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또 초선이고 또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줄 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좋아요. 저는 혜택을 좀 많이 누구보다 출입 기자님들한테 좀 많은 조언도 받고 의정 활동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기 다 몰라요. 또 그분들은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을 겪어봤고 그래서 진솔하게 정말 좀 모르는 부분들을 좀 가르쳐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보다는 좀 이렇게 칭찬이 좋으시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왜냐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시군요. 예. 의원님 만나 뵈니까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초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이제 정치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뭔가 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지향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공천을 받고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정영기 전 의원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한다. 정치. 정말요? 근데 이제 그 한 번만 한다는 소문이 나갔고 선배 이제 전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 이 의원 이번에 진짜 한 번만 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번만 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 뜻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좌우면하지 않고 또 한 번 한다고 생각하면 또 기회가 주어질 테고 그런 생각에 아직도 변함 없이 한 번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다면은 제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또 저는 정치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갖고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대전시의원만 한 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군주민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뜻에 따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임기에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왜냐면 남은 2년여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오정 대화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밭대교 바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신동 아파트가 있는데 그 대답이 어둡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둡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전공한 게 조경이고 잘하는 게 조경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지금 현재 40억 예산을 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컨셉은 저게 뭘까 싶을 정도로 밝혀라. 아주 밝게. 예. 중리사거리에서 넘어올 때 오정동 그 한밭대교를 넘어올 때 뭔가 싶을 밝히고 최고의 명품공원을 만들자. 또 그거가 지금 주안점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동 소리지 올라가는 통과박스. 그 이번에 예산 이제 추경에 3억 겨우 확보했는데 솔직히 제 임기 때 동안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걸 이제 해놓는 게 꿈이고 그다음에 유보 통합이나 지금 이제 돌봄 서비스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돼요. 하다 보면은 이제 실수도 많이 할 거고 또 뭔가 또 모순된 것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또 같이 상의하고 이게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2년의 목표입니다. 그러시군요.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끝으로 대전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전 시민 여러분, 대덕구민 여러분, 이제 제가 오정 대화 버빌리동 시의원인데 저는 딱 세상을 살면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라. 이게 이제 제 신조인데 귀신도 말 안 하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저보다 도 많이 선배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르쳐 주고 지도해 줘야만 저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의정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대의 명분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에 100년 대계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덕구의 소소한 사업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관심과 고민이 많은 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큰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활동 앞으로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의명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